안녕하십니까. 덥고 연휴의 중간 날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고려대학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많이 내방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9월 달이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입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 오늘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학생분들이 굉장히 이 입학 전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앞에 동영상도 보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고려대학교에 대한 소개를 많이 초반에 드리는 것보다는 바로 입학 전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학교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번 입시를 통해서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재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게 보면 여기 앞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성실성이라든지 공손사고 정신,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리더십, 그리고 창의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창의성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성실성 같은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손사고 정신 같은 경우는 저희 고려대학교의 건교 이념하고 맞들어져서 현재 저희 나라의 사회가 필요로 하고 있는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부분들, 또 다른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서 어떻게 묻어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개 중에서 가장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공 적합성인데요. 이게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학생들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전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겠습니다만은, 저도 학부모이고 여러분들 학부모 입장에서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항상 정확하게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경우도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와서 고3까지 왔고 오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쓰실 수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학년도 2016 학년도라고 불리는 2016 학번 16년도에 입학할 학생들의 입시에 대한 저희 고려대학교 입시의 변동사항을 보시면 논술 중심의 일반 전형의 숫자가 1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실기 중심, 그 100명 줄어든 인원이 20명은 실기 중심의 국제인재와 과학인재로 각각 10명씩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새로 시작된 전형인 융합형 인재 전형에 80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원의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 논술 중심 같은 경우는 논술 점수가 45%, 교과 45%였는데 이 부분이 변화가 돼서 논술을 좀 더 중시하는 쪽으로 논술 전형은 반영 비율이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모집 인원 비율이 간호대학하고 컴퓨터학과가 인문 자연 계열을 공이 50%씩 뽑는 쪽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시다시피 수시하고 정시가 어느 학교나 다 똑같습니다만은 저희 고려대학교의 수시를 보시면 논술 중심의 일반 전형이 1110명,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학생부 위주라고 되어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과 융합형 인재 전형을 보시면은 저희가 왜 두 개 사이에 versus라고 썼냐면은 저거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같이 하실 수는 없고요, 저희 학교에서는요. 그 다음에 기회균등 특별 전형이 있고 실기 위주의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수능으로 중심으로 하는 일반 전형과 농어촌 특별 전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회균등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저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하나만 선정을 해서 하실 수 있음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수시가 72.7% 정도고요. 그 다음에 정시가 나머지인데, 실제로 저희가 수시 전형에서 100% 충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능 중심의 정시가 저거보다는 좀 또 더 커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약 한 30% 정도까지를 수능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기 시작하면
9월 9일부터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니까 사실 얼마가 남지 않았죠. 그래서 원서 접수를 온라인으로 하시는 부분이 9일부터 12일, 그다음에 14일이면은 자기소개서하고 활동 증명 서류 목록표라든지 이렇게 개별 학생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16일은 학교에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 추천서와 학교 특성소개서 같은 부분들이 입력이 끝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월 달이 되면은 저희들이 서류 평가 등을 통해서 특별 전형의 1단계 전형 합격자를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서 보시면 이렇게 전형별로 색깔이 다릅니다만은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고 면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10월 30일이면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 융합행인제 그 다음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1월 6일에 나고 이어서 학교장 융합형이 14, 15, 20, 보시다시피 28, 29 이렇게 면접을 하게 되는데 자연계와 인문계가 나눠져서 면접을 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11월 12일 날은 수능 시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 논술고사 같은 경우는 11월 21일 날 저희들이 작년에는 이틀에 거쳐서 했던 논술 시험을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 자연계열, 인문계열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이 되면 이 일반 전형 중에서도 그 학생부 위주하고 사이버 국방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나고 수시 합격자 등록과 미등록 같은 경우는 충원을 이제 해서 21일이면은 수시 전형의 모든 부분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열별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수능을 어떻게 이제 지정해서 응시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연계 쪽을 지원을 하고자 해서 준비하신 학생분들은 궁극적으로 보면 자연계도 지원할 수 있고 인문계도 그냥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인문계를 준비하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국어 B, 수학 A, 영어 사탐을 준비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마지막 순간에 자연계열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은 사실 준비를 따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연계열 쪽을 준비하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문계 쪽으로 그냥 그 성적을 갖고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형별로 여러 가지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 논술 위주의 일반 전형과 학생부 위주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 기준이 저희 현재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 위주인 국제 전형, 국제인재 전형, 과학인재 전형, 체육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학생부 위주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과 단원고 특별 전형의 경우는 최저 학력 기준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면 논술 중심의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인문계 같은 경우는 3개 영역 2등급 이내, 그다음에 경영, 정경, 자유전공학부 세 학부는 3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5 이내야 되니까 인문계 전체보다는 조금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이 3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야 되고 나머지는 2개 영역 이상에서 2등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과대학이 조금 더 기준이 좀 강화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B 혹은 과학 영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시의 다른 부분인 학교장, 융합, 그 다음에 기균 같은 경우 기획윤등 전형을 보시게 되면 인문계는 2개 영역 등급이 합이 4 이내, 자연계 같은 경우는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4 이내고 의과대학은 그거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4 이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화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일반 전형은 논술 중심입니다. 그래서 논술이 60%고 학생부 교과가 30%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가 1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괄 합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점수가 나오는 대로 다 합쳐서 합격자 발표를 한 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자연계 같은 경우는 논술 시험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100분인데 수학은 필수고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구과학 과목의 경우는 해당이 되는 모집 단위는 이 위에 별표 나와 있는 것처럼 지구환경과학과, 건축학과, 산업경영공학부, 수학교육과, 그다음에 정보대학 여기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으나 나머지 자연계열에서는 자연계열의 모집 단위에서는 선택하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문계는 두 항목을 물어보는데 두 항목 중에 한 항목은 수리
수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리적으로 논리적인 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저희들이 이미 모의고사를 받고 봄에 그 모의고사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배포가 되어 있는 자료집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가 문제 1과 2로 나눠져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이 원고지 형식으로 쓰는 것과, 그다음에 논제 2 25점짜리 있고, 자연계는 55점 이렇게 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원고지처럼 쓰는 부분과 수리 논술을 위한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그 풀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평가는 30%인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인문계, 자연계 별로 해서 1, 2, 3학년이 20, 40, 40%의 스케줄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교과과정 선출 방법을 보시면은 사실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1등급 18점부터 4등급까지를 보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에서 4등급 정도 같으면은 이 교과 등급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논술 점수를 갖고 충분히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점수 차이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교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갖고 저희들이 수리평가를 통해서 점수를 환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전형 인재의 국제 인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국어 중심의 그 전형이기 때문에 영어, 독어, 불어, 중어, 그다음 러시아어, 일본어, 서스바너, 그러니까 스페니시죠. 이렇게 특기자들이 있고, 문과대학의 언어 부분과 그다음에 경영대 언어학과, 정경대학교, 그리고 사범대 영어교육학과, 국제학부, 미디어학부, 자유전공학부 이렇게가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 과에는 국제인재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경우는 밑에 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단계별 전형이 실시가 되고요. 그래서 서류를 평가를 해서 1차 합격자들에 대해서만 면접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3배수 내외 정도를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3배만 뽑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필요하신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활동증빙 서류 목록표, 그 다음에 활동증빙 서류까지가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활동증빙 서류는 무엇이냐? 외국어 성취, 고교 성적 이외에 학업 성취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한 항목별로 A4 크기 용지에 3페이지 이상을 쓰실 수는 없는데, 총 8개까지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부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페이지의 숫자는 3 곱하기 8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 8에 24.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시냐면요, 여기서 예를 들었는데, 토플하고 탭스를 같이 내세요. 그리고서는 이건 영어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영어 관련된 성적을 3개를 내시면 8개 중에 3개를 쓴 거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 개를 내실 이유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토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탭스나 다른 것들은 기준을 별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토플은 110점 이상이면은 저희들이 크게 차별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110점 맞으신 다음에 또 점수를 올리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110점이면 기본적인 기준을 맞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보면은 3장도 모자르셔가지고 거기다 막 축소 복사해서 이렇게 막 집어넣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감점 처리가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같은 경우 1단계가 합격이 돼서 면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시문을 보고 저희들이 이제 전형 특성과 관련해서 우수성이라든지 또 모집 단위에 대한 자기 전공에 대한 수학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인성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밑에 나와 있듯이 제시문을 12분 동안 읽고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6분 면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인재 같은 경우 또 특별 전형이고, 이 경우는 자연 계열의 모든 과를 다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의대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사이버 국방학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또 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형식으로 서류, 면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차이는 과학 인재 같은 경우는 5배수까지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통계치를 보여드릴 때 설명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3배수, 5배수 안에 들게 되면 상당히 모집 단위에 따라서는 굉장히 합격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시문, 여기 과학인재도 면접은 제시문이 제공이 되고 학생들이 이 경우는 16분을 보고 면접을 8분 동안 하게 되는데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제시문을 2~3개를 주고 질문이 3개에서 4개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과학인재 같은 경우는 활동증빙 서류 목록표와 활동증빙 서류를 내실 수는 있으나 꼭 내셔야 되는 건 아니고 있으면 내셔도 된다는 뜻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꼭 필요한 거는 앞에 있는 이 3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이제 기준이 있는데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중에 취득한 것만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는 8개가 아니라 내시는 서류 전체가 A4 용지로 3페이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인재를 지원하시는 경우는 아까 제가 왜 국제인재는 축소복사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과학인재는 저희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축소복사를 하셔서 이 3장 안에 넣으셔도 됩니다. 못 읽으면 평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사이즈로 잘 해서 정보를 넣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만 맨 마지막에 있듯이 CD나 뭐 제본을 했다거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받질 않고 있으니까 이걸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전형이 지나고 나서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에는 종합평가라고 되어 있지만 올해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교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1단계 서류 평가를 할 때 교과를 80%를 보고 있고 비교과를 20%를 보고 있습니다. 교과라는 게 내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리고 위에서 보시다시피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특목고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전문계과정, 일반고나 종합고의 전문계과정 이수자라든지 검정고시를 본 지원자들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인원이 630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내신 성적을 80%, 나머지 활동들을 2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3배수 정도가 선발이 되고 이제 2단계 면접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 결과가 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제시문 같은 경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고려대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인재사항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면접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12분의 숙독과 6분의 면접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류평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문계 같은 경우, 교과 같은 경우는 똑같이 20, 40, 40%로 되어 있고요. 인문계는 사회교과, 자연계는 과학교과를 하는데 요거 외에 계열별 반영교과군 외에 석차 등급 상위 6개 교과목을 저희들이 보고 그중에 9등급이 있는 경우는 감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제공되고 있는 교과 과정들을 충실하게 잘 따라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 다음에는 학교 특성 소개서라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작성을 해서 올려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융합형 인재 전형이고요. 융합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숫자가 늘어서 3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거기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평가를 할 거고요. 혹은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본인이 무슨 전공을 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자녀분들이 다 전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 그런 경우도 있으시고 안 그런 경우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 이제 이 융합형 전공이
자기 전공을 아는 학생들만 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본인이 정확하게 뭘 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는 또한 다양성 같은 부분들, 다양하게 무엇을 보아왔고 왜 그런 걸 보아왔는지도 사실은 감안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소개를 시작하면서 장종화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제가 설명드리는 게 끝나고 모든 게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전형별로 다시 좀 그룹핑을 해서 Q&A를 할 텐데요. 그때 관심 있으시면 융합행인제 쪽에서 조금 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형태는 서류 전형으로 시작해서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고 면접을 보는 형식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같은 경우도 창의적인 사고, 융합적인 사고 능력을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부분들을 주로 평가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을 읽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18분의 시간을 주고 면접도 9분을 그래서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면접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문제를 예시를 드리면 제시문이 4개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과 연관되어 있는 공통 주제어를 제시를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질문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주제어하고 관련된 현상, 뭐 자연도 될 수 있고 사회적인 현상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 혹은 일상생활 경험들을 나열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사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창의성에 관련된 질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더 창의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학교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 이 3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획윤등 특별 전형인데요. 이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혹시 해당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중에 뭐가 나한테 가장 적절할까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농어촌 학생 전형이 있고요. 이 경우는 이 중학교 고등학교 6년 교육과정을 본인이 이수하고 본인과 부모가 같이 거주를 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초중고를 다 해당 지역에서 다니는 경우라면은 본인만 지속적으로 거주한 경우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총 67명이고요. 사회공헌자 1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국가유공자 및 자녀,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 외손은 포함이 되어 있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자녀, 그다음에 5.18 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이렇게 이제 전형이 대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공헌자 2는 보시다시피 도소벽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재임직원의 자녀, 직업군인의 자녀를 해서 10명, 그다음에 다문화, 다자녀 해서 총 10명인데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올해 이후에는 없어지는 전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자녀를 생각하고 계시면은 올해 필히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배려자의 경우가 67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장애인 등급이나 상위 등급자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성화 고교 졸업자의 동계 진학이 가능하고요. 그 단위는 경영대학, 생명과학대학의 자연계열, 그다음에 공과대학, 간호대학, 정보대학의 컴퓨터학과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의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먼저 취업을 하셔서 일정 기간 동안 경험을 갖은 분들 중에서 다시 대학에 들어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현재 저희 요번 연도에는 30명까지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해당 모집 단위는 생명과학대학 자연계열, 공과대학, 그 다음에 정보대학의 컴퓨터학과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한시적으로 있는 단원고 특별전형이 3명까지가 저희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1단계 서류 전형, 그 다음 2단계 면접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대부분 5배수를 뽑는데 단원고 같은 경우만, 단원고 특별전형 것만 3배수 내외로 선발을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학교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리고는 이 경우는 본인이 이런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지의 자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서 본인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시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시가 다 끝나고 나면 정시는 기본적으로는 수능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뽑는 인원은 정시에 1027명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9명은 농어촌 특별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는 12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이루어지고요. 그러고 나서는 디자인 조형학부하고 체육교육학과는 실기고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14일 날 실기고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운동의 농어촌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단계 합격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능 점수를 갖고 평가를 해서 28일 날 그냥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하고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이 언제까지 가게 되냐면 2월 2일까지가 정시 합격자 등록이 마감이 되고, 만약에 결혼이 있다고 하면 결혼에 대한 추가 등록이 2월 1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표에 이 7, 8, 90은 저희가 이렇게 표를 달리한 이유가 추석이 구정 연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하지 않아서 전혀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추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 5차 추가 등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마지막까지도 고려대학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시에서 보여드렸던 수시 지정 응시 영역이 인문계 자연계는 똑같고요. 디자인 조형학부를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경우는 국어 A, B, 국어 A나 B 하고 영어 이렇게를 봐야 되고, 체육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문계열, 자연계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인문계열 쪽에 부분하고 자연계열 쪽에 부분하고 해서 사탐과탐을 아무거나 다 선택해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부분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을 보시면 인문 자연계열은 수능 90%에 학생부 10%가 들어가고요. 사이버 국방학과는 실기가 있어서 20%가, 수능이 포션이 70%. 그다음에 농어촌 체육교육학과하고 디자인 조형학부는 수능이 60%, 실기가 30% 이렇게 이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이 수능 변형 방법을 보시면은 이건 저희 입시 요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자연계 같은 경우, 자연계로 되어 있는 경우는 수학 성적하고 과학 성적을 조정을 좀 해서 반영을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입시요강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 생활기록부 교과 이제 반영 방법을 보시면은 우리 인문과 예체능계, 그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 최대 12과목까지 하고 있고, 체육 같은 경우만 15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10% 전체 10% 중에 그러니까 수능 일반적으로 보면은 수능 90%, 그다음에 교과 8%, 비교과 2% 이렇게 되는데, 그 비교과를 반영하는 방법은 이 네 가지 상황만 봅니다. 출결, 봉사활동, 수상경력, 리더십 활동을 보고, 이 중에 두 개 이상만 충족이 돼도 A 등급을 드리기 때문에 사실 이 비교과 부분은 크게 그렇게 변별력이 엄청나게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운동의 농어촌 학생 같은 경우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시에서도 저희는 이제 뽑고 있는데, 이 경우는 수능과 서류를 같이 보게 되고 면접을 다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여기는 수능 지원 자격의 이제 최저 기준이 학력 기준이 있고요. 그래서 인문계 같은 경우는 2개 영역 4, 그다음에 경영, 정경, 자유전공은 3개 영역 합이 6, 그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2개 영역 합이 4, 의과대학은 좀 강화돼서 3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의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세종 캠퍼스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가 생기면서 굉장히 앞으로 더 발전의 여력이 굉장히 큰 캠퍼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사진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되면 이미 동영상을 보셨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시가 약 58%, 정시가 42%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하고 그 다음에 학업 능력고사라는 걸 보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교과과정 내용에서 나오는 수학하고
이제 영어, 수학, 국어 이렇게 해가지고 20문제씩을 내서 보는 건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국가 범위 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준비를 하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전형은 100% 학생부만 갖고 하게 되고요. 특별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세종 캠퍼스가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입니다. 그래서 혹시 골프에 관심이 있으시면 가끔씩 이제 TV에 나오게 되는 이정민 선수 같은 경우가 아까도 동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글로벌 스포츠 인재를 통해서 저희 학교에 들어와 있는 경우고요. 100% 서류 종합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고, 체육 인재 같은 경우는 실기 위주이기 때문에 1단계 성적과 면접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나와 있듯이 42% 정도를 보고 있고, 일반 전형 가나다군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전형에 농어촌,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이렇게 전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면은 뭐 기본적으로 내신 등급이 3등급 정도 되는 것이 한 과목 정도만 있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학업 능력고사에 그러니까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의 학업 능력고사 평균 점수를 보면 한 40점 만점에 한 28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세종 캠퍼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는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지 않고 시험 감독도 없고 상대 평가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학교가 학생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특별히 무조건 출석 체크를 한다거나 시험 감독을 꼭 집어넣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상대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줄 세우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를 잘한 친구들도 좋은 학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염지호 총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산무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국제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고, 그래서 지금 여기 숫자를 보시다시피 630여 개의 학교에서 2007년에 시작을 해서 현재는 거의 900개, 890개가 넘는 학교하고 협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한 1100명 정도의 학생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학교, 다양한 지역의 학교들하고 사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나가고 있고요. 뭐 원한다고 하면은 뭐 아프리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마지막 남은 미지의 대륙이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큰 발전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크게 보면 한 5개 정도의 학교에 저희들 학교 자체가 쓸 수 있는 기숙사들을 마련을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기숙사 시설들을 활용을 해놓고 준비를 해놓고 학생들이 가서 쓸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염지호 총장님과 함께 시작이 된 프로그램이 KU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올해부터는 KU 차이나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8주 동안에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중국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중국에서 시작을 해서 일본,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노르딕. 노르딕이면 이제 북구 3국을 얘기를 하는데 저쪽 같은 경우는 산업 디자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런 쪽으로 중심으로 가게 돼 있고요. 베넬룩스 같은 경우는 국제 정치 이런 쪽에 중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고, 요거는 이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IT와 BT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해서 IT는 창업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실리콘밸리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하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아까 보셨지만 오송단지라든지 저희가 바이오 엔지니어링 메디칼 이렇게 세 개를 연결을 해서 하고 있는 클러스터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의 학생들이 사실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학금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앙트프로너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그런 곳대에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좀 경험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해외 인턴십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이제 맞춰서 보면은 인커밍 나가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저희들 이제 우리 고대로 들어오는 외국의 학생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고 봤을 때 약 4,700명 정도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7년에 교환 학생들만 놓고 본다면 한 527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 시점으로 본다면 거기에 거의 3배가 되는 학생들이 현재 들어와 있어서 사실은 캠퍼스를 걷다 보면 굉장히 많은 외국인 학생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름에는 저희가 국제학예대학을 국내 대학 중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약 한 1,6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저희 학교를 방문해서 학점을 이수하는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고, 여기 뭐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세계 유수 대학의 석학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주로 북미 쪽에서 많이 오고 있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도 한 200명 정도 같이 참여해서 외국인 학생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중전공제도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분이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 근데 왠지 모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물론 이제 전공 적합성 이런 거 생각하시면 얘는 무조건 경영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학교들하고도 이제 해놓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어느 학교나 잘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 저희 학교에도 이중전공제도가 있어서 사실은 경영학과로 들어오지 않아도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졸업을 할 때 이중전공제도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한 과만 전공 학사학위가 우리 소위 말하는 교육부에 등록이 되는 학사학위가 2개가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의 꿈을 좀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중전공제도, 그 다음에 융합전공제도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융합전공은 뭐냐면 여기는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최근에 과거에 한 5년 정도 굉장히 금융공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떴죠. 그다음에 요새 최근에는 핀텍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굉장히 이제 크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학과 테두리에서 바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이 되는 학과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융합전공 이런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융합전공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미래에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외에 이렇게 또 새로운 트렌디한 그런 전공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가 장학금 같은 경우를 이렇게 쭉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장학금들이 있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성적으로만 장학금을 주진 않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한번 고려대학교에 들어오면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없애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 들어보시고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저희가 이렇게 연휴 중간에 8월 15일 날 광복절날 이 설명회를 하게 된 이유는 저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이렇게 조금 파랗게 보이는 쪽이 꼭 저희보다 한 주 먼저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 양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됐고 연휴 중간에 이런 행사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 두 학교가 있어서 아마 저희 나라 대학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프로그램들은 없을 텐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요거는 이제 좀 있으면 9월달에 저희 정기전이라고 하는 게 열리는데 저희 캠퍼스는 빨갛고요. 제가 사진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저쪽 가면은 다 파랗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뭐 이리저리 얘기를 하는데 다 그렇게 귀엽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한쪽은 빨갛습니다. 그래서 빨간 애들이 쭉 있고 그리고 이거 이제 학교 전경입니다. 아마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저희 학교 옆에 있는 모 대학이 굉장히 캠퍼스가 이쁘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저희 학교만큼 그런 이쁜 캠퍼스를 갖고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문화 유적으로 되어 있는 본관 건물부터 시작해서 그런 돌 건물의 개념을 그대로 살려서 신축이 된 건물들과, 또한 한편으로 보면 또 최신의 감각들을 살린 여기 이제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 중에 하나인 현대자동차 경영관입니다. 그리고 저희 입학처가 현재 있는 11층에 있는데 미디어관, 이런 신구가 조화된 건물들을 가지고 캠퍼스를 조성하고 우리 학생들이 최첨단의 강의 시설들을 활용을 하면서 토론의 중심의 강의들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드리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려대학교의 모습이고, 보시면은 뭐 굉장히 아마 어디서나 볼 수 없는 그런 캠퍼스 생활들을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여기 캐치프레이즈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녀분들, 혹시 학생분들 계시면 학생 여러분들이 저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뭐 충심으로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이 입시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을 하면서 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